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그동안 제가 예전에 올렸던 채널에 영상을 올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새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가 30명 안팎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인테리어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크로스핏 박스 공사를 하면서 그 고객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공사는 한 20-3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공사가 멈춰 있어서 여쭤봤죠. 어떻게 된 일인데, 그리고 왜 저를 불렀는지 여쭤보니까 기존 업체한테 공사비를 다 줬는데 공사를 하다가 요만큼 해놓고 잠적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공사비는 얼마나 주셨느냐, 그리고 얼마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셨느냐라고 하니까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봐도 제가 보기에 1억이 훌쩍 넘어 보이는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했으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노인 요양원이 있어요. 근데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드리고 이 설계를 기초로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시기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으셨었는데 2군데는 비슷하게 나왔고 한 군데가 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의 비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요양원의 원장님은 그 낮은 금액으로 시공사 선정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과연 저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할까?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찜찜했었죠. 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게 총 공사비에서 1억 정도가 더 저렴했어요. 근데 그런 공사를 해서 과연 뭐 1억 이상 업체들이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닌데 저 금액으로 공사를 하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사 진행하는 내내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지급한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상했던 공사 완료 시점보다 한 석 달, 넉 달 가까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추천드렸던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셔서 현재 공사 마감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은 이 공사 비용이 눈앞에 놓여 있으면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좀 엉뚱한 사례이기는 한데, 제가 공사를 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고객이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업체한테 나는 돈을 얼마를 떼먹었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저도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저 역시 이분한테 몇백만 원 돈을 떼먹혔어요. 의도적으로 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고객이 거꾸로 업체를 사기치는 경우도 있었죠. 인테리어 업체가 사기꾼이 되는 건 보통 폭리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공사비를 다 받았는데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AS를 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소소한, 그리고 어찌 보면 소소하고 어찌 보면 큰 이유들 때문에 사기꾼으로 몰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하고 공사를 3번이나 진행하셨던 고객께서 마지막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사기꾼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긴 했는데, 여하튼 고객과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또 고객이 그 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좀 믿고 사는 세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게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전문으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의 사연을 읽어봤어요. 이분께서 고객 사진을 찍어줬는데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실수를 물질적으로 다 보상을 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고객의 지인이 인터넷 쪽 전문으로 하는 직종에 있으셔서 그랬는지 온갖 인터넷에다가 이 사진 업체를 비방하고 뭐 여러 가지 악플도 달고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진 업체는 망하게 됐고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하시던 분은 일생의 목표가 자기 그렇게 만든 사람 망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연을 읽는데 정말로 씁쓸했어요. 결국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저렇게 꼭 만들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 중에 흔히 나오는 말들이 있죠. 지금 나를 죽이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도 계속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수가 원수를 낳고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처럼 또 그 원수가 원수를 낳고 자식들끼리도 싸우게 되고, 물론 이거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얘기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의 경우는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덤벼드는 업체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게 와서 일을 하고 있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됐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해서 서로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줬으니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선이 있고 정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고 저도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서로 그 실수했던 부분들이 만회가 되고 감정적으로 상했던 부분들도 만회가 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진 업체 이야기처럼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만 열심히 산다면 그 당한 상황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분명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왔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다면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복수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이 분명히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정말 나쁜 사람인데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저 사람의 정말 일부분이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분명히 더 좋은 면도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소모적인 일에, 미워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산적인 일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니까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세상은 내가 있어도 그리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의 흐름에 맡기고 놔두고 그 순리에 적응해서 살다 보면 내 앞길도 그 세상 순리에 맞게 잘 풀려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사기도 당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한 발 내딛어 생각해보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또 한 번 부탁드릴게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